물질 추출론 3주차 강의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주차 1차 시 1교시에는 증습, 즉 가습, 그리고 탈습, 제습, 증습과 탈습 또는 가습과 제습이라고 하는 즉 기체와 액체가 같이 공존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의 물질을 갖다가 하나의 성분을 갖다가 분리해내는 그러한 이제 공정이었죠. 그래서 증습의 경우에는 이제 공기 중에 수분 함량이 부족할 때 그때 수분의 공기 중으로의 용해성 성질을 갖다 이용을 해서 공기 중에 수분을 갖다 공급하는 그러한 이제 공정이 증습 또는 가습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름철 뭐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습하죠, 그렇죠? 공기 중에 수분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그 수분을 갖다 오히려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공정을 갖다 이용할 때 우리는 바로 그거를 제습 또는 탈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특히 제습과 관련해서는 우리 겨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기 중에 수분이 굉장히 그 수분 농도가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조한 날씨가 이제 계속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이제 건조한 날씨가 특히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동해안 지방 이럴 때는 동해 그 바다를 갖다 지나오는 공기가 수분을 갖다 충분히 머금은 상태에서 바로 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즉 대관령을 갖다 넘으면서 이 공기가 상승하면은 이제 온도가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제 단열 팽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온도가 감소하면서 따뜻한 공기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던 수분을 갖다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갖다가 응축시켜서 버리게 되고, 그래서 동해안 쪽은 눈을 갖다 내리고, 그리고 대관령을 넘어서 이제 서쪽으로, 동풍이니까 서쪽으로 쭉 이동하면서는 다시 그 건조한 공기가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다시 온도가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대관령을 넘어서는 굉장히 건조한 날씨를 갖다 보이는 높새바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했었는데, 그러한 내용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3주차 이제 2차 시 2교시에는 우리가 침출이라고 하는 공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침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봤나요? 침출? 우리가 보통 이제 마시게 되는 녹차라든가 이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표면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면요, 그런 포장지 표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침출차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침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차를 갖다가 우리는 것처럼 그렇게 녹차라든가 이런 건 고체잖아요. 고체 속에 용해성 물질을 갖다가 액체를 갖다가 집어넣음으로써 액체로 녹여내는, 즉 고체와 액체가 공존한 상태에서 고체성에 있는 용해성 물질이 액체로 녹여서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갖다 우리가 침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침출, 침출은 영어로는 leachin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침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불용성 고체와 함께 혼합되어 있는 용해성 물질, 용해성 물질을 용매를 투입해서 그래서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특정 성분만을 분리해내는 공정, 이것을 우리가 침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녹차를 우려내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커피 원두요. 고체죠. 고체로 되어 있는 커피 원두를
이제 여기에다가 물, 용매죠. 뜨거운 물을 갖다가 이제 붓게 되면 그 커피 원두에 포함되어 있는 용해성 물질들, 예, 용해성 물질들이 이 용매에 녹아서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되죠. 밖으로 이렇게 녹아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용해성 고체들이 녹아 있는 이제 커피를 갖다가 이제 마시게 되잖아요. 요거는 바로 녹차를 갖다 우려서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는 거나 또는 또 다른 유형으로는 한약재. 한약재 같은 경우도 그쵸? 물을 넣어서 그래서 데워서 데운다 그럴까요? 온도를 갖다 높여서 그래서 한약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해성 물질을 갖다가 용매인 물에 이렇게 녹여내는 그래서 유용한 성분만을 분리해내는 이러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침출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속슬렛 익스트랙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바로 황산용액에다 구리를 갖다가 녹인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고요. 속슬렛 추출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식물 또는 아까 이제 한약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렇게 생약 성분들 이런 데 포함되어 있는 유용 성분을 갖다가 녹여내는 그러한 이제 장치를 갖다 속슬렛 장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 소디움 시아나이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골드 금이죠. 소디움 시아나이드는 시아나 나트륨이에요. 근데 시아나 나트륨보다 이제 더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시아나 칼륨이에요. 시아나 칼륨 요거는 소위 청산가리입니다. 청산가리 용액에다가 금광석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금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이 녹아요. 예, 청산가리 용액에 잘 녹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금을 갖다가 이제 추출해내는 그런 이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이어그램 형태로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이제 그린다면은 바로 이 침출이라고 하는 공정, 침출이라고 하는 공정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피드는 고체예요. 고체인데 그 고체는 솔로블 솔리드, 예, 즉 용해성 고체인 것이죠. 용해성 고체는 결국 이제 솔루트처럼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녹지 않는 솔리드 이너트는 이제 비활성, 불활성이라는 의미죠. 불활성의 이제 고체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고체에다가 이렇게 솔벤트, 용매를 갖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바로 솔로블 솔리드는 솔벤트에 녹아서 용매에 잘 녹아서 그래서 분리를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비활성인, 불활성인 고체는 그대로 찌꺼기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분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요게 바로 금광소로부터 금을 갖다가 분리할 때도 이러한 공정을 갖다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금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침출 공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고체로부터 어떤 이제 녹여서 분리하는 그쵸? 용해성 성분을 갖다가 용매에 녹여서 분리하는 이제 그런 공정에 응용이 된다고 그랬는데 저기 보시면 오일시드 이렇게 되어 있죠. 오일시드니까 뭐예요? 예. 기름을 갖다가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씨앗이죠. 종자죠. 예.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 마치 그 콩도 있고, 그렇죠? 콩도 있고 또 뭐 깨도 있고 완두콩도 있고 팥도 있고 뭐 그러네요. 이러한 이제 종자 씨앗을 거기에다가 우리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봅시다. 우리 옥수수 또는 콩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식용유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용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 이제 용매를 집어넣습니다. 옥수수나 콩에 녹아 있는 그런 이제 식용유 성분들 이런 것들은 유기성 용매, 특히 노말헥산 같은데 잘 녹아요. 아주 잘 녹습니다. 예. 그러면은 쟤네들을 막 분쇄한 상태에서 노말헥산을 집어넣으면은 노말헥산이 싹 녹아요. 오일들을. 예.
그리고 나서 찌꺼기는 버리고 꼭 짜서 버리고 그 다음에 노말헥산에 녹아있는데 노말헥산은 또 이게 휘발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금방 휘발이 돼요. 예. 그러면은 온도만 조금 올리면은 노말헥산은 다 날아가요. 나머지 뭐가 남겠어요? 콩기름이나 또는 옥수수 기름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콩기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식용유인 거죠. 옥수수 기름 소위 이야기하는 옥배유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체종류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우리 유채꽃 있잖아요. 유채꽃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마찬가지 이제 오일로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이 전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침출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쟤네들을 분쇄를 시켜서 거기다가 용매를 집어넣고 그 용매를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extraction 추출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extraction이 아니라 리칭이겠죠. 침출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고체와 그리고 오일이 녹아있는 용매를 갖다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고체를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용매를 갖다 날려보내면 이렇게 우리가 식용유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옥배유가 되든 또는 뭐 대두유가 되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거죠. 네, 이러한 유형으로 우리가 이제 침출을 갖다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 원두, 고체로부터 물, 용매를 이용해서 커피 분리에 이제 활용하는 또 한약재로부터 유용 성분을 갖다 분리하는 이게 이제 커피잖아요, 그렇죠? 네, 원두로부터 여러분들이 마시는 이제 커피를 갖다 이제 분리해내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갖다 우리가 실제 공정에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침출이라는 형태로. 뭐 여기에 커피가 아니라 녹차를 우려내는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똑같은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용매인 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녹차 분리에 활용하는 또는 한약으로부터 유용 성분을 분리하는 이런 과정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리칭인데요. 이 리칭 공정은 지금 저기 보시면 저기 이제 광석이에요, 광석. 특히 고가의 광석들을 중에서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광석으로부터 금이나 은을 갖다가 분리해내는 이러한 데 리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공정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eaching of gold from ore, 즉 광물로부터 골드의 금의 침출. 뭐에 의해서? by cyanide solution. cyanide, 즉 뭐예요? 그러니까 청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아나 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시아나 용액에 의해서 광물로부터 금을 갖다가 침출하는 그런 이제 공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광석을 열심히 이제 캤어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갖다가 이제 분쇄를 해요. 분쇄를 하고서는 이 채로 걸러서 찌꺼기들, 금이 덜 섞여 있는 것들은 이제 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6번과 같이 저러한 상태의 이제 용액에다가 금을 갖다 이제 금 광석을 갖다 곱게 빻은 녀석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가루인. 돌은 시아나 용액에 잘 안 녹습니다. 안 녹게 되죠. 그리고 고가 금속 광물인 금이라든가 은 같은 경우는 시아나 용액에 녹게 돼요. 그럼 녹은 걸 갖다가 이제 11번까지 쭉 해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다시 이제 원심 분리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금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얻겠죠.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재련, 열을 갖다 가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리칭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다 저 용액에 뭐가 녹아 있는 거냐면은 금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금이나 은이. 이때 이제 전기 분해를 하게 됩니다. 전기 분해를 하는데 어떻게? 아연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아연이 이온화 경향이 더 크죠. 금보다 훨씬. 그쵸? 여러분도 아마 배웠겠지만 뭐
크박 하나마 아라 페니주나 뭐야 하면서 그쵸? 앞에 아연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구리보다. 그러니까 저 금용액을 갖다가 아연이 있는 데다가 넣고서 그리고 전기를 걸어주면은 그러면 아연은 싹 녹아가지고 저 금용액이 있는 데로 가고 금이 녹아있는 시아나 용액 중에서는 금은 오히려 아연이 용액 상태로 바뀌면서 금은 석출이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 석출된 금을 갖다가 다시 금만 이제 석출이 됐으니까 걔네들 조금 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금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보통 뭐라 그럴까 이제 청산정련, 청화정련, 청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청산가리의 청이에요, 청.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열을 가하지 않고 액체 상태에서 재련한다. 그래서 청화재련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실제로 금속공학이라든가 이런 데 응용이 되고 있는 그런 공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이러한 이제 청화재련을 한 데가 이제 어디냐면은요. 영동에도 있어요. 영동. 영동이 의외로 우리 지금 이제 현재는 영동읍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영동군에서 제일 크잖아요. 근데 영동군 안에 이제 황간면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황간면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황간면이 사실은 황간읍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간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았었대요. 언제? 일정시대 때, 일제치하 때. 그때 거기가 금광이 많았대요. 황간 쪽에. 예. 금광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을 캐내고 그걸 재련하고 이제 그랬었다고 하는데 그때 쓴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금을 막 캐내요. 금을 캐내고서는 걔네들을 곱게 갈아요. 그렇죠? 굉장히 분쇄를 한다고. 그래야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뭐 하더라도 금방 앞에서 제가 이제 사금 어떻게 하는지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물로 이렇게 그냥 슬기적슬기적 해도 가벼운 돌 흘러 내려가고 금이 주로 많은 녀석들이 이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금을 갖다가 이제는 어디에다가 청산가리용에 시화나 나트륨 혹은 시화나 용액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금이 싹 녹는 거예요. 찌꺼기는 안 녹고. 그러면 걔네들을 다시 거기다 이제 아연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은 아연은 저 용액에 녹여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있었던 금이나 은은 석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재련을 한번 하게 되면 열을 가해서 재련을 하게 되면 훨씬 순도가 높고 그리고 효율성이 좋은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물론 이 청화 재련 과정 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정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제 뭐 부유식, 분리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청화 재련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어르신이 옛날 어르신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뭐예요? 청산가리 용액에다 녹이는 거 아니에요. 금광석을. 그런데 그러니까 청산가리 용액을 많이 이제 이렇게 그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청산가리 용액이 자꾸 줄어들더래요. 아니, 청산가리 용액을 그러면은 이게 그야말로 청산가리인데 이게 독극물 아니에요, 독극물. 사람이 먹거나 짐승이 먹거나 하면 그냥 죽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 뭐 죽은 짐승도 없고 누가 죽었다는 사람도 없고 근데 없어지더래요. 그래야 잠복근무를 했답니다. 잠복을 했는데 결국은 잡았는데 범인이 누구였냐면 어떤 할머니. 이 할머니가 아마 이 경험으로 벌써 아셨나 보죠. 할머니가 몰래 그 용액을 갖다가 바가지를 해가지고 퍼가지고 가시더래요. 몰래 밤에. 뭐 하나 그렇게 봤더니 그걸 퍼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음날 어디에다가 밭에다가 이렇게 막 뿌려주시더래요. 왜 밭에다 뿌렸을 것 같아요? 식물은 저게 독성을 갖다 발휘하지는 않는데 식물은 뭐예요?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그게 비료 아니에요. 비료는 뭐가 필요하죠? 비료의 3요소.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겠지만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 세 가지가 비료의 3요소예요. 그런데 청산가리는 뭐예요? KCn이에요. 칼륨하고 질소하고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밭에다 뿌려주면 너무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밭에다 뿌리려고 훔쳐갔다고 몰래 가져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이제 들었고 나중에는 잡혔지만 이게 그러니까 비료로서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이제 청산가리 용액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침출을 통해서 그래서 금이나 또는 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요게 침출 공정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침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까 이제 뭐 원두 그 이제 커피 콩을 갖다 이제 갈아가지고 거기서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커피를 추출해내는 것도 커피를 우려내는 것도 그것도 침출이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침출이다. 영어로는 리칭이다. 그것은 추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추출의 경우에는 액체 혼합물에다가 제3의 용매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원하는 물질만 분리해내는.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용매에 녹여서.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다시 배울 테니까 그때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이렇게 원하는 그런 이제 용해성 고체를 갖다가 녹여서 그래서 분리해내는 이제 과정이 침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퇴적 침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실제 산업 공정에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광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산이에요. 저기 산에다가 뭐를 시아나이드 용액을 갖다가 이제 저 위에다가 비가 오는 것처럼 쭉 흘려내려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쭉 흘러내려가면서 물론 밑에도 전부 차단막을 갖다가 저기 이제 합니다. 저게 산이 아니 그냥 산이 아니고 광물질들을 갖다가 포함한 그런 이제 광석을 갖다 이제 이렇게 분쇄한 거를 갖다가 저렇게 이제 쌓아놓는 거예요. 저 밑에는 방수포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저기 보시면 러버 라이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무판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 계속 그 광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는 뭐를 바로 시아나 용액을 갖다 이제 뿌리게 돼요. 그러면은 쭉 이제 여과가 돼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러면서요. 뭐예요? 저기에 녹일 수 있는 고가의 금, 은 이런 것들은 녹여서 이제 쭉 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고일 거 아니에요. 그 고인 거를 갖다가 우리가 리치에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침출이 이미 1차적으로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로 한 번 더 유용한 물질들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전기 분해를 통해서 그래서 유용한 강물만 이렇게 이제 얻게 되는. 그래서 금, 구리, 우라늄 이런 광석으로부터 유용 물질을 갖다 분리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공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런 거는 최근에는 이러한 침출 공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고가의 광물질들, 광석들, 또 금속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얻는데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도시광산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도시광산 어디에 응용이 되고 있느냐? 조금 전에 이제 그 과정을 갖다 그 이제 사진으로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는 계속 저기 젖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액체 상태의 그런 이제 시아나 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뿌려서 녹여서 저기에 고이게 되면 저기 이제 금속성 이제 성분들이 녹아 있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 다시 분리를 해서 전기 분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분리를 하고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저걸 일단 불순물을 걸러내고 뭐 하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고가의 금속을 갖다가 전기 분해를 통해서 다시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사진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침출이냐, 여과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침출식이 이렇게 커피 가루를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려내서 하는 거. 요것도 똑같죠.
똑같이 우려내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물을 여과시키면서 천천히 우려내는 그런 방식. 저거는 아예 담근 방식. 그러니까 저거는 한약에 가까운 거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커피, 드립 커피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이 있고요. 요게 이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 이제 뭐 어디에요?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다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기계가. 그리고 탁탁탁탁 치면서 거기 이제 커피 분말을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스위치를 넣으면은 그 안에 있는 이제 뜨거운 물이 쫙 들어가면서 녹여내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러한 에스프레소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요거는 이제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커피 분말 거기에 마찬가지 이제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밖으로 침투시켜서 내는 그러한 이제 기계를 갖다 이제 나타낸 것이죠. 이런 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우리 커피, 원두 커피 내려서 먹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침출 공정이다. 그리고 이건 한약 탕기죠. 한약재로부터 유용한 우리가 원하고 분리해내고자 하는 유용한 물질을 갖다가 뜨거운 물이죠. 용매가 이제 뜨거운 물인데 거기에 우려내서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거이고요. 또 그거를 이제 기계식으로 만든 것이 이렇게 약탕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은 뭐라 그럴까 뭐 탕제원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커다란 기계 방식으로 조금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 가열을 해서 그래서 우려내는 그런 이제 방식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속을 갖다가 우리가 재련을 할 때는 뭐예요? 광석을 갖다가 이제 분쇄를 해서 그 중에 금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1차적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녹여서 밀도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재련을 한단 말이에요. 철이 되든 금이 되든 뭐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효율성이 낮으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아까처럼 시아나 용액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시아나 용액을 하는 것이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 저쪽에 보시면은 저게 뭐냐면 이제 전자기기들, 그렇죠? 전자기기들에 포함되어 있는 금을 갖다가 채취하기 위해서 금을 갖다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방식이에요. 전자기기를 거기에 이제 기판에 이제 주로 많이 포함되는데 여러분들 왜 그 컴퓨터 칩들 있잖아요. 그 칩들이 이렇게 발들이 많이 달려 있죠. 그 저항을 갖다 최소화시키고 잘 그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끝에 안쪽에 반도체하고 연결하는 데는 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금으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쟤네들을 분쇄를 해서 PCB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전부 분쇄를 해가지고 체질을 막 하고 지그재그 분리하면은 이제 그 안에 성분별로 이제 분리가 돼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삐죽삐죽하지만 저렇게 분쇄를 하게 되면 금속 같은 경우는 둥글둥글 마모가 돼가지고 둥글둥글해요. 막 이렇게 하면은 플라스틱은 걸리고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이제 분리가 되고 또 철은 철대로 자성 분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추출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추출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시아나 용액에 잘 녹으니까 추출을 한 다음에 분리를 하고 그 분리한 거를 다시 전기분해해서 이렇게 금괴 형태로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응용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3주차 2교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